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설명 없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스마트하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대외 관계와 경제 등 거의 모든 국정 운영에 실패한 채 1인 독재 체제 강화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성공이라는 것은 강력한 독재자로서 입지를 굳혔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병서, 김원홍 등 최측근을 숙청하고 고모부 장성택과 이복형, 김정남 등 가족까지 제거하면서 비교적 단기간에 유일 체제를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any dictator is to retain power, consolidate power. And obviously Kim Jong-un has been very successful in doing that, including removing people who were of questionable loyalty to him, including, if necessary, executing or assassinating members of his family, including his uncle and his half-brother, and replacing important members of the military and the Communist Party and the security apparatus with his own people.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김정은에 대한 평가 척도를 국민의 안위에만 둔다면 극도로 열악한 내부 실태와 인권이 쉽게 답을 해줄 수 있겠지만 국가 통제력만 놓고 본다면 괄목할 만한 작업이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국가와 국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 성과를 거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 아니며 오히려 국내외 위기를 자초해 국정 운영을 실패로 몰아간 결정적 원인이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김 위원장이 미국과 주변국에 대한 군사 공격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내며 핵과 미사일 실험을 이어나가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와 이행만 가속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북한 내부에서조차 지도자로서 매우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으며 약점이 계속 노출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Despite all of the talk about how smart he is and how much he can play Moon and Trump, he continues to fail to get sanctions relief. And this failure, I think, is really impacting how the people and the elite look at him. 김정은의 유일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1인 지배체제 강화가 역설적으로 김정은의 리더십에 큰 결함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로렌스 코브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는 김 위원장의 주변에는 각종 문제 해결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1인 지배체제 하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Will they tell him when he's wrong? Will they stand up to him and prevent him from doing things or take risks that could, possibly undermine his control of the country and his status in the country? 전문가들은 이 모든 결함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이 기존 정책을 절대 변경할 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며 김 위원장을 자국민의 고통을 방치하고 오직 정권 유지에만 집중하는 현대사 최악의 지도자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에 다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14일 언론과의 전화 컨퍼런스에서 최근 북한의 수해 상황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관련 질문에 비핵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홍수나 태풍 등 북한의 재해 상황은 북한 당국이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한다면 모두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미북 합의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 당국이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도록 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또 지난주 화상으로 열린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서 미국이 북한 측 인사들과 접촉했느냐는 질문에 북한 대표단이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말했지만 접촉 여부에 대한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미국 법원에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된 북한 국적자가 기소되고 제재 위반 자금에 대한 몰수 소송이 제기되는 등 법적 조치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 집행은 정책 영역과 분리돼 있다면서 미국 법무부의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북한과 관련해 지난 2달간 내놓은 조치는 최소 6건에 달합니다.
지난 7월 16일 미국 연방검찰이 북한의 담배 필터를 불법 수출한 혐의로 아랍에미리트 제조업체에 약 66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일주일 후인 7월 23일에는 북한의 자금 세탁에 관여한 기업 4곳을 상대로 자금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8월에는 중국의 통신기업 ZTE와 북한 간 거래를 주선한 중국 회사의 자금과 북한의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자금에 대해 각각 몰수 소장을 제출했고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기업 양반에는 유죄 인정과 함께 거액의 합의금을 이끌어냈으며 지난 11일에는 대북 제재를 위반하면서 금융사기를 벌인 혐의로 북한 국적자 2명과 말레이시아인 1명을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법무부의 움직임은 국무부나 재무부 등이 최근 북한 관련 제재 등 추가 압박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올해 미국 정부는 3건의 대북 제재를 지정했지만 기존 제재 7건을 해제하면서 결과적으로 제재 지정은 4건이 감소했다면서 재무부의 조치가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2017, 135. 2018, 131. A slight decrease from 2017. That's the year of Singapore. 2019, 40. That's more than 2/3 decrease. 스탠튼 변호사는 그러나 법무부가 올해에만 북한 국적자 등 33명을 대거 연방법원에 기소하는 등 알려진 조치만 10건에 이르는 것은 전통적으로 대통령으로부터 더 많은 독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기본적으로 법 집행은 정책 영역과 분리돼 정책 결정에 전혀 반응하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고려가 이뤄지는 재무부나 관련 부처들의 북한 관련 주의보와 달리 법무부는 같은 사안이라도 정치적 문제가 아닌 법 집행의 범주에서 처리하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Once you get on the legal track, it's not something that can really be turned on and off by policymakers. The Treasury actions are more responsive to policy decisions or more shaped by policy decisions of particular administrations. 스나이더 국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이 같은 미국의 체계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미북 관계가 개선된다고 해도 이미 시작된 사법 조치는 미국의 대통령도 되돌리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활동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농축 우라늄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사무총장은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 개막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지난 1년 동안 핵 개발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심각한 우려 사안이며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s that the DPRK's nuclear activities remain a cause of serious concern, and the continuation of that nuclear program is a clear violation of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가 지난 1년간 포착한 북한의 핵활동 징후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영변의 원심분리기 농축시설에서 농축 우라늄 생산과 일치하는 징후들이 나타났고 실험용 경수로에서는 내부 건축 활동이 계속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5메가와트 원자로와 방사화학 실험실의 가동 징후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북한 핵시설에 직접 접근할 수 없어 감시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agency also continues to monitor the nuclear program of the DPRK. You will appreciate that within the limitations that we have, of course, since we are not allowed to be on site. 북핵 감시를 위해 북한에 머물던 IAEA 사찰단은 지난 2009년 4월 북한에서 추방된 이후 북한 핵시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IAEA는 북한 핵 프로그램 감시를 위해 오픈소스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고해상 상업위성 이미지 수집과 분석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북한의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핵확산 금지 조약 NPT의 완전하고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IAEA와 신속히 협력하고 특히 IAEA 사찰단이 없는 동안 제기된 문제 등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IAEA는 이번 이사회를 앞두고 발표한 북한 핵 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영변 핵시설에서의 움직임과 함께 평양 인근 강선에 있는 핵 관련 의혹 시설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차량 움직임 등을 포착하면서 우라늄 농축 시설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번 주 이사회에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제64차 정기총회에서도 북한 핵 안전조치 이행 문제를 이란과 시리아 등의 핵 문제와 함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최근 태풍과 홍수 등 이딴 재해로 피해가 큰 상황에서도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스웨덴 적십자사 측이 밝혔습니다. 마르가레타 발스트렘 스웨덴 적십자사 총재는 13일 스웨덴 공영방송 SVT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농작물 파괴 등 여러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 같은 재난으로 북한 식량난은 더욱 심화되고 주민들의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심각한 자연재해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여전히 외부 세계의 인도주의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스트렘 총재는 다만 북한이 개인보호 장비와 의약품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물품만 일부 지원받고 있다며 현재 북한의 우선순위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7월 한 달 동안 러시아로부터 의약품 수입을 늘려 6월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연방관세청은 최근 공개한 자료에서 북한이 지난 7월 러시아에서 수입한 의료용품 수입액은 미화 79만 7천 달러로 전달인 6월에 40만 3천 달러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 28만 8천 달러어치의 의약품을 수입한 것과 비교하면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러시아의 7월 한 달 대북 수출 총액이 올해 들어 최저를 기록했지만 의약품 수출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의료용품 수입 증가 추세는 다음 달로 예정된 평양 종합병원 완공을 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 등은 전문가를 인용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최근에 잇따른 홍수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북한이 예정했던 당창권일 기한 내 병원 완공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